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저번 주에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자신의 행정부의 미흡했던 반응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브리핑을 했었죠. 평소와는 좀 다르게 국민들에게 꼭 마스크를 쓰라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 도중에 before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문장이 국내외 언론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가 과연 어떤 문장에서 그 before를 썼길래 많은 언론이 그 표현에 주목했을까요? 일단 트럼프가 했던 브리핑 한번 보고 가시죠. Some areas of our country are doing very well, others are doing less well. It will probably, unfortunately,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Something I don't like saying about things, but that's... 그렇다면 국내 언론은 이 표현을 어떻게 인용 보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는 것은 중앙일보입니다. 제목이 트럼프 미국 코로나 더 나아지기 전에 악화할 것. KBS 뉴스 외신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불행하게도 더 나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것 트럼프의 뒷일은 인정이라고 헤드라인을 올렸고요. 자, 이건 연합뉴스 TV입니다. 이게 오히려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이 트럼프 석 달 만에 코로나 브리핑 상황 나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연합뉴스 TV의 제목이 원문의 의미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번역인 것 같아요. 사실 연합뉴스 외신팀이 퀄리티가 좋아요. 오늘은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before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before 그게 무슨 어려운 단어죠? 뭐 전에라는 뜻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before와 원어민이 생각하는 before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몇 개 오늘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before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뭐뭐 하기 전에라고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원어민에게는 뭐뭐 한 후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before는 당연히 전인데 후라니. 자, 예문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한번 보시죠. 이 딜레이가 된 주요 이유는 뭡니까? 이산화탄소, 오늘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머물 것이다. 수십 년간에서부터 수백 년간. 자, before, 뭐 하기 전에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해요. 뭐 하기 전에. vegetation, 식물과 바다에 의해서 흡수되기 전에. 물론 그렇게 해도 틀린 번역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소술형으로 뭐뭐 한 후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볼까요? 그것이 딜레이된 주요한 이유는 오늘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수십 년간 또는 수백 년간 머문 후에 식물과 대양에 의해 흡수된다. 그럼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before란 접속사를 뭐뭐 전에라고 해석을 하려면 before 뒤에 문장을 앞으로 가져와야 되죠. 우리 어순에 억지로 꽤 맞추는 거죠. 하지만 서술형으로 뭐뭐 한 후에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이죠. 이코노미스트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예전에 호텔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이 폐쇄됐나 봐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겠죠. 우간다의 다른 기업들과 함께. 그 다음 문장.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러면 또 before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어순이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것도 어순대로 소술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코노미스트의 세 번째 문장입니다. YouGov가 이코노미스트지의 의뢰를 받아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의 3분의 1 이상이 몇 개월이 걸린 후에야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평상시처럼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before를 서술적으로 해석을 했죠. 뭐뭐 한 후에야, 뭐뭐 하기 전이 아니라 뭐뭐 하기 전이라고 해석을 하면 또 before 뒤에 문장을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다른 문장, The Conversation이라는 잡지에 실린 문장입니다. BCG에 따르면 명품 판매가 2019년에 비해 2020년 3, 4월에 65에서 80% 급락했다가 그 후에 연말에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금방 이 문장도 서술적으로 해석을 했죠. A 하다가 B 할 것이다. B 하기 전에 A 할 것이다 라고 어순을 바꾸는 것보다는. BBC에서 가져온 예문들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3일 밤을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겠죠. 비상병동에서 머문 후에 일반 병동으로 목요일 옮겼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일반 병동으로 옮기기 전에 ICU에 3일간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A 하고 나서 B 했다라고 서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BBC의 또 다른 문장 한번 볼게요. 크리스 메이슨 BBC 정치부 기자가 말하기를 총리가 월요일 늦은 오후에 산소를 공급받은 후에 응급병동으로 옮겨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뉴욕타임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명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시장이 말하고 나서 또 뭐라고 덧붙였냐면 우리는 앞으로 며칠간은 힘든 날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이것도 어순대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뉴욕타임스 문장입니다. 그녀는 각 액세서리들을 15번 정도 써본 다음에 끝에 가서는 기부하거나 디팝에서 판매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럽죠. 세 번째 뉴욕타임스 문장입니다. 한 사람의 다이어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5시에 일어나서 약 1시간 반 정도 글을 쓴 후에 병원에 가서 그리고 나서 또 밤늦은 시간에 다시 글을 쓴다라는 말이죠. 여기서도 before를 A 한 후에 B 한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가디언들의 예문들을 볼까요? 상점들과 식당들이 주 폐쇄 명령에 따라서 폐쇄하기 시작했고요. 월리스의 근무 시간이 대폭 줄어버렸어요. 4월과 5월에 교대 근무를 몇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리해고 당한 거죠. 가디언의 세 번째 문장입니다. 2001년에 블라웰은 영국인 친구들에게 자기는 독일로 이사를 간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모시러.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confiding in, 털어놓은 거예요. 친한 절친들에게는, 4명의 절친들에게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영국에 남아서 나 신분을 바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before가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해석하면 문장이 너무 복잡해지죠. A 하고 나서 B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해석하기도 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 자체도 더 적절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before가 우리가 아는 뭐뭐 하기 전이라는 용례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가 봤던 이런 문장들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180도 다른 방식으로 원어민들은 쓰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before가 여기서 그 기능이 조금 더 확대되는 사례를 또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before가 should의 의미를 어느 정도 가지기도 하거든요. 그 예문들을 또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BBC 예문입니다. 첫 번째, WHO의 권장에 따르면 각국들은 확진율이 5% 또는 그 이하여야 합니다. 14일 동안. 그래야만 이동 명령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should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뉘앙스가 should를 쓰는 경우가 된 거죠. 그 다음 문장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8,300만 명의 독일인이 있고요. 그들 중의 절반이 이 앱을 가져야지 그 앱이 정말로 효과를 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앱이 효과를 내려면 8,300만 명의 독일인들 중에 절반 이상이 그 앱을 깔아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BBC 세 번째 문장입니다. 모든 하드웨어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담스러운 리스트가 남아 있는 거예요. of outstanding checks. 여기서 outstanding은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라 미해결의 또는 부채를 해결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해결하지 않은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그 미션이 비행이 준비됐다라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before가 들어간 문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before와 원어민이 쓰는 before가 상당히 다르구나라는 걸 몇 가지 볼 수 있었죠. 오늘 봤던 문장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몇 개 응용해서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 이 강이 다시 깨끗해지려면 앞으로 30년은 더 걸려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금 번역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보는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It should take more than 30 years for the river to become clean again.
그런데 오늘 우리는 before를 연습하고 있잖아요. before를 써서 다시 해볼게요. It will take more than 30 years before this river becomes clean again.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연습 문제. 어젯밤에 넷플릭스에서 밀린 영화 한참 보다가 새벽 4시에 잠들었지 뭐야. 여러분 머릿속에서 영어로 해보십시오. 초보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I went to bed at 4 at dawn last night after I catched up with the movies on Netflix. 자, 이것을 또 before를 써서 한번 바꿔볼게요. I've been binge watching movies on Netflix last night before falling to sleep at 4 in the morning. before를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문장이 깔끔해지는구나. 오늘은 before를 쓰는 연습입니다. 아까 before가 should를 대신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죠. 그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죠.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 양식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초보입니다. You should fill out this form exactly to become qualified for this program. 수정 버전입니다. Please fill out this form correctly, exactly가 아니고 correctly가 되겠죠. Before you are eligible for the program. 더 깨끗하죠. 제가 영어 강의를 하다가 before가 우리가 생각하는 용법과 원어민이 생각하는 용법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씩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 마침 트럼프가 before를 써서 브리핑을 했고 또 그것을 국내외 언론이 주목하면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before의 쓰임새 원어민이 생각하는 before는 우리가 생각하는 before와 다르기도 하지만 좀 더 그 의미가 많이 확장돼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